안녕하세요. TV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우리 몸에 면역계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질환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배체병과 크론병 이 두 가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주제를 듣고 나서 아니 그게 뭐야? 네.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체트병과 크론병 오늘 한의사 나세종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그 입속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 네. 피곤해서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 입속에 염증이 자주 재발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내염 증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되게 자주 와요. 네, 모든 분들이 구내염 증상을 한 번쯤은 겪으셨고요. 그만큼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인데요. 하지만 이 구내염이 볼 안의 점막뿐만 아니라 입술이나 혀, 잇몸, 그리고 심지어는 목 안쪽까지도 궤양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구내염이 발생하고 그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면서 오래도록 낫지 않는다면 한 번쯤 배체트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배체병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해요. 생소하신 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름이 왜 배체병인가요, 이게? 그 터키의 피부과 의사인 훌루시 베체트가 이 병을 처음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배체트병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군요, 배체트라는 네. 게. 근데 이게 아까 구내염도 있지만 다양한 곳에 좀 염증이 생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배체트병이란 것은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구내염이지만 실제로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면세포가 내 몸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아. 그 병에 발생하는 부위 자체는 혈관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혈관염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흐르는 곳 어디라면 배체트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구내염 이외에도 음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피부 쪽으로 홍반이 나타난다든지 안구 쪽으로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 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어머, 나 배체트병인 것 같아. 한의원으로 가봐야겠어.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배체트병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금계유락이라는 의서에는 호흡병이라는 병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호흡병. 네. 네, 어렵네요. 호흡병이란 목구멍에 궤양이 생겨서 혹이라고 생식기에 궤양이 생겨서 호라고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호흡병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목구멍과 생식기, 즉 구내염과 음부의 궤양 이외에도 안구에 발생한 염증까지 언급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배체트병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그렇네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금 이제 증상들을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거, 네. 그리고 생식기의 궤양,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또 있는 거죠? 이외에도 피부 쪽으로 결절성 홍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홍반. 그러면 이제 네. 피부가 이렇게 좀 붉게 오. 부풀어 오르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피부가 붉고 그리고 눌러보면 딱딱하며 네. 열감이 느껴지고 주로 정강이 앞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증상도 참 다양하네요. 그런데 좀 많은 부위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사실 입안에 생기는 게 가장 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구내염인지 배체트병인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원에 배체트병이 의심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구내염 증상으로 내원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구내염은 혀나 입술 그리고 입안 점막 같은 곳에 궤양이 발생하는 것이죠. 배체트병에서 나타나는 구내염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배체트병에서 나타나는 구내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상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내염만으로 배체트병을 확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배체트병과 일반적인 구내염을 구분하는 가장 큰 부분은 구내염 이외에 기타적인 증상들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쪽으로 홍반이 나타난다든지 음부 쪽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배체트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체트병의 또 가장 또 중요한 증상 중 하나가 네. 이 눈 쪽에 염증이 생기는 오, 거예요. 눈에요? 안구 쪽에 염증이 생기는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배체트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안구 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포도막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크게 앞쪽에 발생하는 전방 포도막염과 뒤쪽에 발생하는 후방 포도막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방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비교적 경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잘 보이잖아요. 또 앞쪽이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방의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시력에 장애가 오게 되고 눈이 뿌옇게 보인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서양의학에서는 베체트병 네. 환자가 있으면 이게 약물 치료를 하거든요. 약물. 면역계를 좀 억제하는 이런 약물 네.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하는 한방에서는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금계혈학의 호흡병 기억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호흡병의 치료법으로 감초 사심탕을 당약으로 복용하고 감초 사심탕. 네, 감초 사심탕은 당약으로 복용하고 네. 고삼탕으로 궤양을 씻어내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당약을 복용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바로잡고 염증을 완화시켜 몸을 치료하고 네. 또 궤양 부분을 외용제로서 씻고 세척하고 진정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크론병입니다. 크론병. 네, 최근에 한 연예인도 이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맞아요. 네,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거든요. 이 크론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크론병이 어떤 병인가요? 네, 크론병도 베체트병과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네. 베체트병이 아까 비정상적인 면역세포가 내 몸에 혈관을 공격하면서 혈관염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크론병은 이 비정상적인 면역세포가 내 몸의 소화기, 즉 위, 식도, 소장, 대장 등의 모든 소화관 부분에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화기관.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장을 공격하다 네. 보니까 이게 뭐 복통이나 뭐 설사 이런 게 좀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론병에 걸리게 되면 소화기 쪽을 공격을 받게 되면서 복통이나 설사 등이 흔하게 발생하고요. 크론병은 소장에도 염증이 발생하므로 소장의 영양소 흡수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그렇겠네요. 네, 네. 지방이 흡수되지 못하므로 변으로 지방이 빠져나오는 지방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변이 생기면 이렇게 좀 변이 허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지방이 생기면서 변을 보면 허옇게 혹은 또 심한 경우 노랗게도 그 변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변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거 비슷한 걸로 크론병이랑 비슷한 걸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약간 있죠, 이게? 네, 맞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크론병과 마찬가지로 소화기 쪽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있어요. 부위가 다르다. 네. 네. 궤양성 대장염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증이 바로 대장부에 국한되어서 대장에. 나타나는 네. 것이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소화관 전부에 걸쳐서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임상적으로는 소장부와 대장부를 모두 침범했을 경우에 크론병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그 서양의학에서는 이거를 뭐 그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네. 차이를 진단하게 되는데 한의학적으로도 이 두 가지 병이 좀 구분이 되나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설사와 복통 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혈변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이 흔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병 같은 경우는 크론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혈변이 크론병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지방변이 궤양성 대장염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100%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나타나는 증상들이 비슷하고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치료에 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치료를 방금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네. 어떻게 좀 주로 치료를 하시나요? 네. 크론병의 경우에 실제로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들어간 처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크론병의 치료는 한약 치료, 봉독 치료, 그리고 침 치료, 뜸 치료가 베체트병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약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소화기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처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봉독 치료는 염증을 잡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해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뜸 치료 또한 장내 온도를 높여주어서 소화기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베체트병, 크론병, 이 병명은 생소하고 낯선데 사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딱 꼬집어서 특별하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가끔씩은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체온이 상승할 수 있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운동,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크론병인 경우에는 실제로
음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소화관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이나 설사 등이 심하기 때문에 평소에 식단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두셨다가 반복적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음식들은 피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뭐 크론병이나 뭐 배체병 같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크론병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그 식습관이 좀 서양식으로 좀 바뀌면서 좀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크론병은 서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바뀌고 생활 습관 자체도 서구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뭐 약간 과일이나 채소 위주, 그리고 기름진 거를 꺼리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화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하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크론병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과한 섬유를 섭취할 경우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설사 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도 몸에 맞게 증상에 맞춰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생기더라고요. 네. 한 20, 30대. 그렇죠, 원장님? 네, 실제로 크론병은 15세에서 35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고등학생분들, 대학생분들 가리지 않고 젊은 나이에 많이들 발병하셔서 내원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젊을 때부터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오늘 뭐 크론병하고 배체트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나세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날씨가 좀 덥잖아요. 네. 그렇다고 집안에서 에어컨만 틀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에 좋은 식단으로 챙겨 먹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최고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